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팔고 있고, 고객들이 백업을 하다가 혹은 복구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이제 저희 서포트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티켓을 열면 저희가 티켓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업을 원래 하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브리즈번에 있다가 시드니에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력서를 낸 회사가 지금 회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잘 돼서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그냥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백업을 마치 하는 회사고 그렇게 해서 백업을 쪽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아이고, 비디오를 안 켰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막 그 이전, 이 회사에서 일한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백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부터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니? 이게 차례를 준비한 거고요. 백업을 하는 이유, 백업 시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 백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복구를 할 때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 제가 티켓으로 본 실제 사례랑 이제 고객분들이 저랑 같이 소프트웨어 벤더에 이제 서포트 티켓을 열어서 제가 티켓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티켓을 여셔도 고객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객 말고 저희 서포트 내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서포트랑 나중에 이 백업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티켓을 열 일이 생기실 테니까 그러면 서포트가 어떤 로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백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구를 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파일을 복구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삭제를 해버렸다. 그런데 복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복구가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시스템 어드민이 스크립트를 돌렸는데 스크립트를 잘못 돌려서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걸 삭제를 해버렸다. 이러면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 단위를 복구를 하는 건 보통 이제 사람이 실수를 했다 정도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파일 말고 서버 전체를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OS가 보통 부팅이 안 되면 이제 서버를 전체를 복구를 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OS가 부팅이 안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외로 흔하게 일어나는 게 윈도우 왜냐하면 저는 윈도우 팀에서 일해서 윈도우밖에 이게 볼 수가 없기는 한데 윈도우를 패치를 했는데 부팅이 안 됐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너무 인력과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마침 어제 저녁에 백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 OS를 패치하기 전에 백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돌아가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서버 단위의 복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버 단위보다 더 크게 회사나 부서 단위에서 복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전에 워너크라이에 걸린 고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화면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왜냐하면 그 고객도 되게 명망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큰 제약회사여서 이렇게 열심히 이거를 고객을 공격을 해놓고 고작 원하는 게 이런 비트코인이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했어요. 그때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그 랜섬웨어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보통 이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라던가 아니면 그 네트워크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던 부서 전체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단위가 한두 개의 서버는 아니고 100개, 200개,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랜섬웨어를 만드는 회사랑 협상을 하는 고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협상에 그 의사가 없어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날리더라도 복구를 해야겠다. 그럴 때만 저희한테 연락을 오니까. 근데 랜섬웨어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토픽은 랜섬웨어입니다. 백업시 고려사항에는 그 321 룰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얼마나 자주 매일 백업을 할 건지 아니면 위클리 백업을 하는지. 보통 데일리는 인크리멘털 이제 증분 백업으로 일어나고 위클리는 풀 백업을 가끔씩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먼트리는 아니면 이얼리도 가끔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다. 은행인데 고객의 데이터를 7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법 같은 게 있어요. 은행이나 아니면 경찰, 아니면 무슨 변호사, 사무소 아니면 카드사 이런 데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객들이 보통 한 7년, 10년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는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랜섬웨어가 터졌을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권장사항은 최소한 2개의 다른 스토리지 타입에 저장을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랜섬웨어가 디스크를 공격을 한다 이러면 디스크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테이프에서 복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미디어가 있으면 다른 미디어에서 복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백업을 하고 계시는데 디스크만 쓰고 계시다. 그러면 혹시 다른 것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21 룰에서 하나는 오프 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보통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런 사이트에 백업을 최소한 하나는 놔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왜냐면 어쨌든 랜섬웨어도 아니면 다른 악성 프로그램도 다 네트워크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흔하기 때문에 아예 연결을 끄는 다른 사이트에 보관을 해두셔서 혹시나 이게 전체가 다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거기 오프 사이트에서 복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백업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팀이 하는 것은 VM웨어면 VM을 전체를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파일 단위로 백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이거의 속도도 좋고 백업 속도도 좋고 복구 속도도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브랑 레벨로 백업을 합니다. 그 백업의 대상에는 그렇게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도 백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백업을 하시는데 백업을 하시는 방법에는 수동으로 이제 파일을 하나하나 옮기시는 방법이 있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요한 파일은 USB에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두거든요. 아니면 윈도우 타스크 매니저나 아니면 리눅스의 크론잡처럼 스케줄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컨볼트처럼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업 소프트웨어를 왜 이용을 하냐면 보통 백업 어드민이 한 명인데 한 명이나 아니면 팀이 될 수도 있죠. 이게 회사가 커지면. 근데 보통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VM웨어에 특화된 사람이다. 그러면 VM웨어를 잘 알고 아니면 유닉스에 특화된 사람이다. 그러면 유닉스를 잘 알지. 이렇게 VM웨어도 잘 알고 유닉스도 잘 알고 쿠버네티도 잘 알고 AWS도 잘 알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잘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만약에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백업 어드민이 어느 분야에 특화된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AWS도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백업을 하실 수 있고 리눅스도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윈도우도 서버도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리눅스도 리눅스 나름의 크론잡으로 백업을 할 수 있고 윈도우도 윈도우 백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백업 어드민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업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서 백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이걸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VM 백업은 VM 백업, 이제 윈도우 백업은 윈도우 백업, 쿠버네티 백업은 쿠버네티 백업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게 장점입니다. 복구할 때 물론 하시는 상황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파일 단위를 복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서버 단위를 복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서버 단위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몇백 개를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백업에서 이제 7년 전의 데이터를 백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 전 아니면 뭐 어제 이런 걸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저장 장치에서 읽을 건지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마지막 거는 보통 복구의 속도 때문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서 읽는 게 테이프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근데 디스크 백업도 있고 테이프 백업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에서 읽고 싶겠죠? 근데 이제 디스크도 맛이 같다. 그러면 테이프에서 읽게 됩니다. 복구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고객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의 목표이기도 한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고려할 거는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파일에 무슨 작업을 했는데 그 이제 서버를 전체를 다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백업이 마침 오늘 백업은 없고 어제 백업만 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작업한 자료는 날아가겠죠. 그때 고려하는 게 RPO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데이터의 손실을 입힐 건지. 예를 들어서 백업이 위클리 백업만 있다. 그러면 복구를 만약에 최신 걸로 하셔도 한 7일 정도의 데이터의 손실이 있겠죠? 그때 고려하는 게 RPO고 이제 RTO 같은 경우는 복구도 순식간에 1초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복구 잡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RTO입니다. 예전에 버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고 정부 기관이죠. 거기를 복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물론 RPO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이 시스템을 빨리 올려서 버스 시스템을 다시 가동을 시켜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구글 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앱으로 버스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데이터를 파일 단위 아니면 VM 단위 어떤 백업에서 이제 어떤 저장 장치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복구를 할 건지를 가장 고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라고 이렇게 따로 슬라이드를 만든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룰에서 다른 저장 장치에 그 백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가 이렇게 터지면 디스크는 거의 많은 경우에 디스크도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백업이 있는데 디스크에 있는데 디스크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저장 장치에서 복구를 하는 걸 고려를 하시게 되죠. 제가 맡은 케이스 중에 그 호주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도 랜섬웨어가 터져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는 싹 다시 가서 테이프에서 복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이 만약에 디스크에만 백업을 했다면 더 많은 손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학교가 아마 며칠간 이제 수업도 못하고 왜냐하면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테이프에서 다 복구를 했던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그 미국의 큰 데이터 센터였는데 그때도 물론 디스크는 랜섬웨어가 걸려서 쓸모가 없어지고 이제 테이프는 그때는 그 고객이 없어서 클라우드에서 복구를 하게 됐는데 클라우드가 되게 생각보다 좋았던 게 원래 파일을 삭제를 하면 거의 이제 못 돌린다고 보잖아요. 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이 삭제됐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파일을 갖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이걸 복구를 해줄게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때 클라우드 그 벤더사가 구글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반갑습니다. 네 이런 파일이 없으니까 그걸 갖고 와라고 했는데 걔네가 구글이랑 케이스를 열어서 파일을 진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는 이걸 데이터를 삭제를 해도 바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업을 한 곳에만 이제 한 저장 장치에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